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 우리가 2023년 1회 CBT 보건 문제 차례차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부추와 같은 종자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은? 자, 종자의 모양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는 방패 모양이에요. 방패. 양파, 파 같은 걸로 다 이거는 지금 양파, 파, 부추 다 백합과 작물이죠. 자, 벼, 밀, 그 타원형 모양이죠. 이렇게 타원형 모양. 그다음에 양파, 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답이 2번. 자, 고추, 무 실제 종자를 보시면 이 계란 모양. 고추, 무, 레드 클로버는 얀형. 자, 그리고 메밀, 삼 이거는 능각형이라고 해서 그리기는 좀 힘들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메밀, 삼 보시면 모양이 되게 능각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실제 그림 보시면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이거 지금 부추만 나왔지만 다음엔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깐요. 오늘은 부추, 양파, 파 이 같은 모양을 외우시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벼, 밀 이런 쪽으로 차례차례 쌓아 보세요. 자, 2번. 지하바라는 발화할 때 자엽이죠. 자엽이 뭐죠? 떡잎이죠. 자엽 또는 자엽처럼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기관이 지하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중 지하바라는 것은 자, 우리가 싹이 틀 때요. 지하발화형, 지상발화형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지하에 싹이 트는 거. 벼, 보리밀, 귀리, 옥수수 다 식용작물이에요. 자, 그리고 콩가 작물에는 완두, 잠두, 팥 여기까지 잘라서 외워주셔야겠죠? 지하바라에는 완두, 잠두, 팥 해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놓으시면 지상바라에는 피마자, 메밀, 양파, 마디풀 그리고 지상바라에는 콩가 작물, 콩, 녹두, 땅콩, 강낭콩 이렇게 있고 오이, 호박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우시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찬찬히 해주시고 오늘은 지하바라형, 완두, 잠두, 팥은 거기다가 떡잎이 있는 무배유 종자입니다. 이 자엽이 종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 우리가 떡잎이라는 거 아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종자를 관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종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냥 냅두면 안 되고 흡습제가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김 보관하실 때도 김이 이렇게 수분기가 있으면 많이 부패되니까 안에 그런 습기를 흡수하는 제제가 있겠죠? 염화 칼슘, 실리카겔, 나무채, 생석회, 산성, 백토, 유산을 하는데 답은 염화 칼슘입니다. 실리카겔도 정말 많이 써요. 자, 4번. 다음 채소 중 자웅이주 같은 말로 뭐죠? 암수의 다른 포기. 암꽃 있고요. 수꽃 있고 이렇게 각각의 식물체가 있는 거예요. 암식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본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식물 그러니까 이제 꽃가루 있는 거.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작물체, 서로 다른 식물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많지 않아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삼, 뽕나무, 은행나무입니다. 답은 2번. 자, 5번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세부적인 내용인데 발화, 묘회, 판별 방법 중 정상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게 발화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정상인 묘, 비정상인 묘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단자엽 식물 같은 말 뭐죠? 외떡잎 식물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엽, 두 개의 떡잎이 아니라 자, 단자엽 식물은 말 그대로 외떡잎, 한 개의 떡잎이니까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체크 해서 한 개의 자엽을 가지고 있고 쌍자엽 식물은 우리가 쌍떡잎 식물이니까요. 두 개의 자엽, 두 개의 떡잎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건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유와 어린 싹을 가진 완전한 쌍배축이 있는 것. 쌍자엽 식물에서 한 개의 자엽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밖의 기관들이 양호한 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정상으로 봅니다. 자, 종자 전염이 아니고 주위 환경에서 전염된 병에 의해서 심히 부패되었지만 필요한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건전된 것도 정상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국립종전에서 구분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법적인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자, 정상묘는 완전묘, 경결함묘, 2차 감염묘 요 세 가지는 우리가 필탁 공부하실 때 연관돼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요 내용 앞 글자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6번 잡곡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식용작물을요. 벼, 맹류, 잡곡, 콩, 서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식용작물 책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맹류 같은 경우는 보리, 귀리, 밀,
호밀, 라이밀 있고요. 라이밀 같은 경우에는 밀과 호밀이 교배돼서 나온 그런 품종이고, 잡곡 같은 경우에는 벼도 아니고 맹류도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잡곡이라고 합니다. 자, 녹두. 저도 녹두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녹두가 바로 콩이죠. 그래서 우리가 콩콩콩 끝나는 것도 콩이고, 이 두자로 두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두, 거기다 팥도 콩가죠. 자, 서류라는 말 자체가 좀 와닿지 않으시죠? 감자서에서 한자 자체가 감자를 뜻하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카사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잡곡류가 아니라 이건 서류죠. 그래서 카사바도 이렇게 발전돼서 고구마가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피 보면 피 잡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피는 우리가 이제 잡곡에 속하기도 하고 피를 드신 적도 있어요. 조, 옥수수 다 잡곡입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한 번 더 보시면 옥수 같은 경우에는 씨뽀 작물이에요. 그래서 광합성 효율이 뛰어나고 사료로도 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김순건 박사님께서 옥수수 육종을 개발하셨죠. 자, 7번. 한 개의 생식 핵으로부터 몇 개의 웅액이 되었는가? 우리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예요. 자, 두 개의 웅액이 생성되었고, 그러니까 답은 이제 7번에 2번이죠. 한 개의 생식 핵으로부터 두 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 두 개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문제까지 생각해야겠죠? 그 두 개 중에 한 개는 난핵과 또 한 개는 이제 극핵과 결합해서 이것을 무슨 수정이라고 하죠? 바로 중복 수정.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웅액은 난핵, 그 다음에 하나의 웅액은 이렇게 극핵, 이렇게 합쳐지는 게 중복 수정이다. 그리고 난핵과 결합된 거는 배, 그리고 또 극핵과 결합된 거는 배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종자를 그려보시면 우리가 쌀 종자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부분 먹는 부위는 배유, 같은 말 또 뭐였죠? 배젓, 또 같은 말 뭐였죠? 시젓, 이렇게 종자의 그냥 구조, 그 다음에 앞으로 벼 작물체가 될 부분, 바로 배죠. 그러니까 배가 요거 씨눈 깎아서 씨눈을 안 깎은 쌀이에요 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종자의 구조를 아시는 거는 하나의 식물체의 기초를 쌓으시는 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엄청 폭풍 칭찬해 드립니다. 자, 8번. 종자의 휴면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종자는 우리가 왜 후면할까요? 왜 발화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걸까요? 이럴 때 첫 번째는 딱딱한 종자예요. 겉에가 딱딱해서 우리가 종피를 뚫고 발화할 수가 없고, 종자 내에 억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종피가 우리가 투기성, 기체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자 발화할 때 네 가지 조건 기억하시나요? 수온, 상광, 수분, 온도, 산소, 광이 필요한데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니까 발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 자체가 성숙하지가 못하고 미성숙한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식물이 개화 후 수정이 끝나면 종자로 발달해서 성숙하는데 화곡류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봤던 여기 있죠? 화곡류.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화곡류, 우리가 미곡, 맹류, 잡곡 이런 것들이 종자로 성숙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자, 리드미컬하게 외워주세요. 유호황완고 따라해 볼까요? 유호황완고, 유습기, 호습기, 왕습기, 완습기, 고습기 이런 5단계 중에서 황숙기 때 우리가 종자를 우리가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황숙기가 종자 발육 과정에서는 알맞은 수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황숙기 기억해 주세요. 자, 10번. 종자를 우리가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자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선별하죠. 그게 정선입니다. 정리하고 선별한다. 그런 선별 과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종자를 먼저 모아야겠죠. 수납, 전반적으로 수납 모아 놓은 다음에 조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정선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정선, 정리하고 선별하고 더 세부적으로 선별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해주겠죠. 그다음에 포장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로 우리 국립종자원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가 종자 육종의사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필요합니다. 자, 11번. 종자의 물리적 소독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열 처리를 하는 거는 물리적, 그 다음에 우리가 농약 같은 걸 쓰는 거는 화학적이에요. 자, 분리 소독, 분리. 우리가 가루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농약인데 가루 같은 거를 종자에 묻혀주는 거죠. 자, 우리가 직파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밭에다가 바로 파종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콩을 직파했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겉에다가 살균제 같은 거 도포를 하시면은 우리가 그런 살균, 우리가 세균 같은 것들이 잘 안 오겠죠. 그런 것들이 종자의 화학적인 소독 방법이고, 자, 나머지 거 냉수, 온탕, 차갑게 그리고 온탕, 따뜻하게
차게 이렇게 하시거나 건열 처리법, 건조하거나 열 처리하거나 아니면 온탕지법, 온탕입니다. 온탕, 따뜻한 물. 자, 우리가 따뜻한 물 들어가면 소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물리적인 방법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자, 12번 너무 중요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거죠. 발화율. 우리가 종자가 400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360개가 발화가 됐대요.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장 가실 때 계산기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우리가 필답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맞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종자의 저장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장 조직 핵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배유, 외배유, 그다음에 자엽, 이 떡잎이죠? 옆에다 써볼까요? 자엽이보다 떡잎. 자,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종자를 파종하고 나서 떡잎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저장 조직, 영양기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다 힘을 준다? 배에다가 여러 가지 양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앞으로 식물체가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14번. 채소류를요, 채종한다. 채종하는 건 뭐죠? 종자를 채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 회사들이 우리 각각의 채종지를 갖고 계세요. 이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종자를 채종하는 것은 작물을 기르는 거랑 약간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자, 후기에 일시에 다량의 종자를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비효, 바로 비효가 뭐죠? 비료의 효과죠. 비효가 오래 지속되는 토양이 좋습니다. 자, 채소류 같은 경우는 목표가 채소, 뭐 우리가 엽채소도 있고 과채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목표가 최종 종자를 목표로 하시는 거죠. 토마토 종자, 뭐 여러 가지 뭐 상추 종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를 성숙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 효과가 오래가는 그런 토양이 좋습니다. 자, 1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고온에서 꽃가루가 충실하고 종자의 발육이 좋아서 체중량이 많아진다. 고온에서는 사실 충실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종자의 발육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온, 이 온도 조절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등수기부터 수학기까지의 강우가 적어야 돼요. 이거 별표. 자, 우리가 수학하는 시간에는 강우가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를 맞으면 또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를 맞게 되면 병충해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강우, 비가 적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채종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가 좀 적게 오는 지역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수분 매개 활동, 이 매개충, 바로 동그라미,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매개하는 경우 있죠. 바로 타가수종 작물 중에서요. 이런 것들도 온도의 영향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이렇게 육종하시거나 채종하실 때는 항상 온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매개하는 그런 곤충들의 생리 생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번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종자의 검사 규정을 위반하고 국제 종자 분석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기관이에요. 이스타에 선정이 됐죠. 국제적으로 유통 종자 규정을 위반하고 입법하고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근무하셔서 이스타에 선정이 됐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매년 지불하는 금액도 상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자를 육종하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받아서 해외에 수출하실 수도 있겠죠. 자, 16번 종자 프라이밍 동그라미. 자, 프라이밍 자체가 낯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종자 프라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그 발화에 필요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발화하는 속도 그리고 전반적인 발화의 균일성 이것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용액을 처리해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많은 꽃에 자방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인애플, 라즈베리 이런 모양들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종종 출제가 되는데 자방, 우리가 씨방이라고 하죠. 씨방.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꽃의 구조를 보실 때 씨방의 구조에서 하나의 덩어리 이룬다. 파인애플이다, 라즈베리다 이런 것들이 복과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 황물이 종자로 전료되는 이동 형태는,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엽록체가 있는 잎이나
줄기에서도 일어나요.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으로 보이는 그런 색소들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런 포도당들이 종자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 종자가 자라는데 그 형태가 바로 우리가 수크로스 자당입니다. 자당, 수크로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이게 약간 식물 생리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9번. 바빌로프 유전자 중심설의 대표적인 학자죠. 감자, 토마토, 고추 이런 작물들의 기원 중심지는 어딜까요? 자, 이런 것들 뭐 나올 때마다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감자, 토마토, 고추 요거 구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라도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 토마토, 고추 바로 남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그래 내가 언젠가 남아메리카 여행 갈 수도 있겠지 하면서 약간 상상을 발휘하면서 감자, 토마토, 고추 다 무슨 과작물이죠, 여러분? 감자, 토마토, 고추 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가지과 작물입니다. 자, 딸기는 무슨 과작물이죠? 딸기는 우리가 장미과 작물이에요. 그래서 혹시 요새는 스마트팜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팜 안에서 딸기 키우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 연결해 주면서 나올 때마다 이건 무슨 과작물이다. 이거 기원지는 남아메리카 지역이다. 연결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피자 식물. 피자 식물이 무슨 식물이죠? 바로 속시식물이에요. 속시식물. 자, 우리가 대부분의 식물들이 대부분 속시식물이에요. 씨가 뭔가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복 수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배유. 앞서서 배우셨죠? 배유는 4엔, 배는 2엔, 자, 양적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양적 형질, 질적 형질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요. 양적 형질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연속적인 그런 변이, 연속적인 다양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고 그다음에 간장, 전체적인 길이, 초장, 수량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형질들이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 색깔, 종피, 우리 종자의 그런 껍질 색깔, 열매의 크기들을 나타내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질적 경질이죠. 자, 22번. 맨델의 유전 법칙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맨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고 최근엔 더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는데요. 답은 우열의 법칙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우열의 법칙, 그다음에 분리의 법칙, 복리의 법칙인데 사실 최근에는 또 이것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 동리의 법칙만 대부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과거의 기출까지도 보셔야 되니까 최고의 답은 2번,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최근에 학술로는 요거 두 개를 더 강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23번. 일대 잡종 채종 시 자가불합성을 이용해서 채종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잡종 강세 육종법을 통해서 종자를 채취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큰 꽃들은 인공교배, 그리고 웅성불임성, 우리가 이제 화분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둘 다 정상인데 스스로 자가 수정이 안 되는 바로 이렇게 십자화과 작물들이 있죠. 그래서 자가불합성 작물은 쉽게 외우실 거예요. 바로 십자화과 작물, 순무입니다. 자, 고추, 토마토는 어디에 속할까요? 옹성, 불임성. 자, 오이, 피망은 어디에 속할까요? 인공교배. 그다음에 상추는 어디에 속할까요? 상추랑 시금치 이런 것들 좀 헷갈리실 텐데 그때그때마다 보시면 돼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옹성, 불임성이 있습니다. 자, 24번. 자, 일대 장종 종자를 만들 때 거추작물의 암수꽃의 비율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추를 키우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추 육종가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암술이 있는 그런 꽃의 비율을 이제 두 줄로 심어요. 암술. 그리고 나머지의 수꽃을 여기다 한 줄로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다 하우스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암술꽃의 비율이 2대1 이렇게 심으셨어요. 자, 25번 개통육종법. 우리가 개통육종법, 집단육종법, 그래서 교잡육종법의 하나인 개통육종법에서 인위적으로 선별이 행해진 최초의 수는 F2죠. F2에서 개체 선발과 개통 재배 및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최후의 이제 다섯, 여섯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명력 검정을 합니다. 26번 식물세포에서 단백질 합성 장소는 아주 대표적이죠. 단백질 합성 장소는 리보솜.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엽록체에서는 뭐 할까요? 바로 광합성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27번
타가 수정률을 높이는 기작.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은 자, 폐화 수정은요. 바로 자가 수정을 높이는 거예요. 폐와 꽃이 안 피고 꽃봉오리 상태에서 우리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가 수정률이 높은 그런 작물들은 꽃이 활짝 피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이 됩니다. 자, 웅성, 불임성, 자가 불합성, 자웅, 이숙, 다른 시기에 숙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타가 수정률이 높습니다. 자, 28번 여교배 같은 말로 여교잡인데요. 바로 2번이죠. 우량 품종의 한두 가지 결정했을 때 일대 보완하는 6종 방법. A, B를 교배한 후에 F1 양친 중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하는 것. 이거 다시 써보면 모본, 그 다음에 부본, 이제 수꽃이죠. 그래서 이거 교배하면 뭐가 나오죠? F1이 됩니다. 여기다가 모본 한 번 더 교배하고 하면은 이렇게 뭐가 되면 B, C1, F1이 됩니다. 그래서 이 A, B 그래서 구분했을 때 A는 반복적으로 교배하는 반복친 한번 써볼까요? 반복친 반복해서 교배해준다. B는 뭐다? 1회만 교배하니까 1회친. 그래서 사실 이 A가 엄청난 품종이에요. 그런데 약간 한두 번의 그런 약간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반복친의 그런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1회친을 교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F1에서는 A와 B가 1대1로 되고 그다음에 A에서는 이제 또 반복친을 교배해 주면 우리가 반복친의 그런 특성을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 BC가 갑자기 BC가 왜 나와요? 하실 수도 있는데 백크로스입니다. 여교배의 영어가 백 돌아간다. 백 크로스. 그렇기 때문에 BC1, F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나머지 거는 무슨 교배인지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배 표시 방법들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육종하실 때 내가 무슨 육종법을 선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육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과정을 기술하실지도 생각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AB 교배 이거는 단교배입니다. 그래서 최종 양은 많지 않지만 가장 우리가 잡종강세 뛰어난 거. 자, 이거는 삼원교배 세 가지가 필요하죠. 삼원교배. 자, 그리고 이건 네 가지가 필요하니까 복교배입니다. 복교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답은 28번의 2번 여교배 표시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전자는 비대립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유전하면서 기능상으로 협동하여 부모에게 없는 새로운 형질을 나타낸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답은 보종 유전자, 협동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보종 유전자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각각의 기능을 하는데 협동해서 작용한다. 이런 거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자, 30번.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거. 자,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능 이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단어? 다면 발현. 자, 여러분도 각각의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유전자가 두 개 이상의 각각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다면 발현입니다. 자, 유전 상관은 뭐냐? 환경이 아닌 유전, 말 그대로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형질의 관계. 연관은 뭐냐? 두 개의 비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 상에 안에 둘 이상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 염색체를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많이 그리시죠? 여기 안에 두 개 이상의 유전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관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 기술은 유전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술이겠죠? 자, 30번의 답은 우리가 4번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해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